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이 나란히 이제 주식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각 국가의 주가의 시가총액이 7 트릴리언 US 달러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냐면 글로벌 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권역인 미국을 제외하고 났더니 중국도 7조 달러고 일본도 7조 달러고 유럽도 7조 달러인데 미국을 빼고 나서 다른 쪽에 이제 추가로 투자하려고 봤더니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라고 동등한 위치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에 같이 비례를 해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파는 인덱스 펀드와 ETF들이 거의 이제 자본시장에서 메이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시가총액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MCH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락 ETF에 해당되는 이제 중국 인덱스 펀드고요. 그리고 EWJ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지수에 투자하는 블랙락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성과를 보시게 되면 일본은 20%, 그리고 중국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 간은 거의 40% 가까운 상대 성과를 1년 만에 보이게 됐고, 중국은 약 한 8조 원대가 되었고, 그리고 일본은 6조 달러죠. 6조 달러 되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하나는 20%가 올라서 7조 원대, 하나는 20%가 빠져서 7조 원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이 다 7조 원대로 수렴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7조 원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런 7조 달러대의 이 세 메이저 권역이 모였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의 어떤 이동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놓고 만약에 글로벌 투자들, 자금의 이동에 있어서 아시아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으면 경제 성장률도 더 높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도 추가적으로 내수의 어떤 경기 기반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중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환율이 충분히 많이 빠져서 엔화의 폭락을 이미 경험한 투자자들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일본의 기업을 투자하려고 한 투자자들이 환율 측면에서, 때로는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주식시장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환율이 너무 많이 빠진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폐 가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리스크가 크지 않다. 게다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정책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오히려 일본 엔화가 조금 더 올라오거나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사실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가 망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이저 권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중국과 일본과 유럽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의 크기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7조 달러에서 비슷한 규모가 되다 보니까 똑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일본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환율 측면에서는 위안화는 사실 크게 빠지지 않았고 엔화는 크게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화폐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엔화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투자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은 중국이 워낙 이제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성장률에 대해서 훨씬 포커스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에 환율 측면에서 누가 엔화가 나은지 그리고 위안화가 나은지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경쟁력 측면에서 지금 일본과
중국의 기업 중에서 누가 더 이익 성장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향후에 이 두 가지 시장 중에서 이 메이저 권역, 아시아 지역의 메이저 권역 중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돈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메이저 권역에 투자하는 자금의 움직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과 중국을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아직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요.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는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요약과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런 중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도 분명히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피아이어도였습니다.